자, 비열과 열팽창.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1kg이 1도씨 올라갈 때 필요한 열에너지 양을 얘기해줘요. 다시 1kg이 1도씨 올라갈 때 필요한 열에너지. 요거를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 자, 비열. 비열 구해주는 공식부터,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에너지 양이거든. 이 말뜻에 다 담겨있어. 1kg이 1도씨 올라가는데 얼마만큼의 열에너지가 필요해? 이게 비열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도 털을 기준으로 분모에 있는 킬로그램과 온도의 단위는 도씨가 오게 되고, 이 분자에 있는 열에너지의 단위 킬로칼로리가 오게 돼요. 만약 칼로리로 썼다면 그람 도씨가 돼야 돼요. God bless you. 어쨌든 예시 한 개는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은 게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은 콧물 나온다고? 이 콧물이 녹화가 돼보자. 여기 있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물의 비열은 1이에요. 1. 1kcal per kg 도씨 혹은 1칼로리 per gram 도씨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물. 그럼 비열이 높으면 온도가 잘 변할까 안 변할까? 1kg이 1도씨 올라갈 때 열에너지가 많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열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단적으로 이렇게 식으로서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양쪽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날아가겠지.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하게 되면 열에너지 양만 남게 되겠죠. 줄여서 열량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열량 구해주는 공식 자체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대한 공식으로 고쳐준다면 비열 곱하기 질량분의 열에너지 양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온도 변화랑 비열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안 변해. 서로 반비례하는 거야. 양이 많아도 온도 변화시키기가 힘들죠. 이 반비례하는 거야. 근데 열에너지 많이 주면 온도 잘 변하죠. 이건 비례하는 거야.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처음에 온도가 20도씨였어요. 근데 나중에 온도가 80도씨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50도씨가 되었어요. 이게 A고 이게 B인데 A는 온도가 얼마 변했어요? 60 변했죠. B는 온도가 얼마 변했어? 30 변했죠. 그럼 온도 변화를 A, B, B로 나타낸다면 2대1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같은 물질이라면 비열이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질량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까 선생님이 질량이랑 온도 변화는 반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1대2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물질이고 양은 똑같아. 질량은 똑같이 가지고 왔어. 그러면은 비열의 비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비열과 온도 변화도 반비례하기 때문에 1대2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거꾸로 한다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1대 2대 3의 온도 변화 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질량이 똑같을 때 비열의 비를 구하여라. 그러면 3대 2대 1이 아니라 비열의 비는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에요. 그럼 비를 구하게 되면 6대 3대 2가 된다고.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면. 오케이? 역수를 취해줘서 비를 구해주는 형태야.
눈화장 했네. 왜? 친구 만난다고? 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했는데. 저런. 알겠어요. 자, 다시 되돌아와서 이게 왜 이래 이거. 그래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1kg이 12시 올라갈 때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이다. 단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 물질의 특성이 된다. 끓는 점, 녹는 점처럼. 그 다음에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변한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가 잘 안 변한다. 그 다음에 비열 구해주는 공식, 열량 구해주는 공식도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물, 콩기름, 알루미늄이 있는데 누가 제일 비열이 크냐면 물이 1로 비열이 제일 크죠. 그러면 똑같이 열을 줘도 물이 온도가 제일 잘 안 변해요. 비열에 의한 현상을 보면, 자, 똑같이 열량을 줘도 땅이랑 물 중에 누가 비열이 높냐면 물이 비열이 높아요. 물이 1 정도면 진짜 비열이 높은 거거든. 물이 비열이 높다 보니까 똑같이 열 에너지를 주면은, 이거 왜 이래? 땅 쪽이 겁나 뜨거워져요. 그럼 땅이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하겠죠. 그럼 이걸 채워주기 위해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이걸 우리가 해풍이라 부르죠. 그럼 밤이 돼요. 밤이 되면은 온도도 잘 안 올라가지만 내려가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물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물 쪽에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이걸 채워주려고 육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돼요. 이거 육풍이라고 불러주죠. 이건 비열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신 차려. 자, 요거 한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질량이 4kg이고 온도를 10도씨 올리는데 16칼로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비열은 얼마냐? 선생님 비열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 에너지 양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4가 되겠고 0.4가 되겠죠. 0.4 단위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이건 열량 구해라 그랬지. 열량 구해주는 공식이 뭐였었냐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비열이 얼마냐면 1이지. 1 곱하기 질량 4kg 곱하기 온도 변화. 그러면 40kcal라는 열량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식에다가 숫자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열이 사실 어렵고 요 뒤에 나오는 열팽창은 겁나 쉽거든. 그래서 겁나 쉬운 것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열팽창. 열팽창이라 하면 순서가 중요해. 이거 따라 적어. 일단 요거 따라 적고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순서대로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막 완전 개나되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부피 팽창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열팽창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열팽창을 종류로 나누어서 봤을 때 고체의 열팽창이 있고
액체의 열팽창이 있는데 특히 고체의 열팽창에 바이메탈이 잘 나와요. 별거 없고 바이메탈은 열팽창이 다른 정도의 금속을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열팽창 정도가 큰 게 밑에 있고 열팽창 정도가 적은 게 위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큰 금속은 많이 늘어나고 적은 금속은 적게 늘어나. 그럼 많이 늘어나고 적게 늘어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옆에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많이 늘어났고 얘는 적게 늘어난다. 휘어지게 되죠. 이걸 바이메탈이라고 불러요. 열팽창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지. 항상 열팽창 정도가 적은 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이걸 이용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전기다리미. 전기다리미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온도가 되면 꺼지거든. 꺼져. 아니 니한테 꺼지라는 게 아니고 그게 불이 꺼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연결이 잘 돼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휘어져서 전기 코드가 이렇게 이제 전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온도를 높일 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어떤 열 센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코치찌리. 자, 화재 경보기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제일 처음엔 떨어져 있어서 전기가 안 통하다가 불이 나서 온도가 올라가네. 그럼 얘가 휘어져 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해서 경보음을 울려주는 거야. 이렇게 바이메탈로 쓸 수 있겠지. 얘들아 조용해.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금속의 열팽창 어떤 것들이 예시로 있을까? 철근 콘크리트. 철근이랑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요. 그렇잖아. 콘크리트 안에 철이 끼어져 있는데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그 철근이 너무 많이 팽창하면 콘크리트 다 부러질 거 아니야. 혹은 콘크리트가 너무 많이 팽창하게 되면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버릴 거 아니야. 건물 우르르 무너져 내리겠지. 근데 이 둘은 비슷해요. 사람의 이빨이랑 이랑 금도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금리를 쓰는 거예요. 유리병 요낸 안 열릴 때 뚜껑이 금속이라면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면은 금속은 열팽창을 많이 하고 유리병은 금속 그 열팽창을 적게 해서 간격이 벌어져요. 그럼 쉽게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뚜껑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다리 이음새. 우리 저쪽에 뭐 대봉교라든지 수성교 보면 다리 사이에 요런 이음새가 있어요. 빈 공간이야. 왜냐면 여름에 열팽창해서 다리가 휘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 그럼 얘들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열팽창이 일어나더라도 다리가 휘어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 가스관도 일자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꺾어 놓거든. 열팽창이 일어나서 가스관 터질까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철도도 보면 철도는 안 나와 있는데 철도와 철도 사이에 빈틈을 좀 놔둬요. 여름에 열팽창 돼서 철로가 휘어질까 봐. 그럼 전깃줄도 겨울에 보면 팽팽한데 여름에 보면 축 늘어져 있어요. 열팽창 돼서. 그 다음에 액체의 열팽창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온도계입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구부에 있는 액체 알코올이 부피가 팽창하면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거든. 근데 이거를 온도계 정도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열팽창 정도도 커야 되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가 일정하게 변해야 돼요. 근데 그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는 애가 수은 아니면 알코올밖에 없어. 근데 수는 좀 위험하니까 요새는 알코올을 많이 쓰지. 그다음에 음료수 유리병 보면 밑에 볼록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 열팽창 돼서 이게 터질까봐 바깥쪽으로 밀려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료수도 일부러 많이 안 채워놓죠. 상술이 알고 쫓겨주려고 이 열팽창 돼서 액체가 넘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터지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상술도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